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팔방여사의 대지 시리즈 3부작 가운데 마지막 작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격동하는 중국 사회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왕위안의 깊은 고뇌를 다룬 작품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제목이 분열된 가족, 분열된 일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제목 자체가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농 일가의 분열, 왕농 일가의 흥망성쇠 이미 우리가 대지 그리고 아들들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봤는데요. 그것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네.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급변하던 중국 사회 전체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층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개인의 내면적인 분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분열, 가족 구성원 간의 어떤 가치관의 충돌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 작품의 주인공 왕위안이라는 사람의 내면의 분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람은 왕농의 손자입니다. 왕농의 셋째, 왕산 혹은 왕호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군벌이었잖아요. 네. 장군이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도 나의 뒤를 이어 강한 남자, 그리고 힘이 있는 세력을 이끌고 나의 세력을 이끌고 가는 네. 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강력한 군인이 되기를 이제 요청받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로 군인 뒤를 작품을 읽어보면 군인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관학교에도 갑니다. 근데 사관학교에 가서 그 사관학교에서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걸 가르쳐요. 이 중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새로운 중국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혁명적인 이상주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나라, 국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 이 국가를 지키는 제대로 된 군인들은 군벌놈들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무도하게 지역에서 폭력을, 원래 폭력은 국가가 독점하는 게 현대 국가의 그렇죠.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이 독특한 것은 합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유의한 집단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을 막 받으니까 이 내면에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갈등이 있고, 또 바깥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과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또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군벌이 자연스러운 정의 실현의 하나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가 해왔던 일이 우리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이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면서 자신의 방향,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이 자기 내면의 정체성의 분열이 첫 번째고요. 근데 네. 아버지가 사관학교에 가길 원했잖아요. 네. 그래서 갔는데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네. 아버지의 삶이 옳지 않구나라는 걸 배워서 네. 정체성이 온다.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 사관학교 생활에서 정체성의 혼란도 되게 중요한 그런 변화의 기폭점이 됐죠. 그리고 저의 생각인데요. 네. 제가 학부 전공이 영어 영문학입니다. 네. 사람들이 제 전공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데 저는 영문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영문과를 가기 전에는 이런저런 이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원래는 영문학 자체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이후에 하고 싶은 공부를 위해서 영어의 기초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 분들이 영문학과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영문학과를 1년 정도 딱 다녀본 후에 그분들이 왜 저에게 영문과를 추천해 주셨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영문과 커리큘럼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세기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된 시를 공부하는 것이 과연 실무적인 영어 능력과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접목해보니까 알겠네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갈등 뭐냐면 네. 가족 간의 갈등이죠. 가족 구성원 간의 가치관 충돌이 분열된 일가라는 제목에 직접적인 의미를 이루는데요. 왕농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세 아들이 다 각기 다른 삶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그야말로 먹고 노는데 아버지 유산을 다 쓰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는 상업에 투신을 하는 사람이 됐고, 셋째는 군벌이 되었죠. 그런데 첫째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큰 아들, 첫째 아들의 아들이 또 나중에 좀 이제 직장인으로 또 상업인으로 좀 성공해서 그 아들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게 됩니다. 근데 둘째랑 셋째는 서로 좀 밀접하게 좀 얽혀 있었어요. 재산이 많으면 그 당시에 군벌들이 막 횡행할 때 같으면 이걸 또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가 서로 얽혀 있는데, 근데 이 둘째의 사업 중에 고리대금업도 있었고, 그 유흥업소 운영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돈에 철저한 사람이라서 자기 동생이 부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빌려갔다. 악착같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 왕이안 막내의 아들, 자기 조카죠. 네. 조카가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 자금 이런 것들도 지금도 기러기 아빠면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많이 들지. 그걸 다 이제 둘째 형한테 많이 빌린 거죠. 근데 악착같이 다 받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이 부하들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 군벌이 나중에는 부하들의 급료를 못 주게 돼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집단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형제가 다 주저앉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족이 서로 막 충돌하고 분열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펄벅 여사가 원래 4부도 쓰려고 하셨거든요. 4부는 왕릉의 증손자들이 문화 대혁명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써보려고 어느 정도 좀 쓰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아무튼 가족들이 왕릉의 아들들이 분열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왕이안의 아버지 왕산 혹은 왕후 이 장군과 아들 사이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도 그려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열이 그 당시 사회 급변하는 사회의 이념적인 분열, 계층적인 분열, 문화적인 분열, 혁명군과 군벌의 분열, 서구 문물의 유입과 전통 문화의 충돌 이런 당시에 중국이 겪고 있었던 거대한 전 사회적인 분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또 왕이완이 서구 문명에서 인종차별까지도 겪었다면서요? 네. 왕이안이 처음에는 전통적인 가치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네. 전통적인 가치의 상징이 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면을 아들들은 대부분 아버지 한 명에게 다 투사해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는 과정을 통과를 하곤 하는데요. 네. 아버지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너무 아프다 죽게 됐다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이 처자와 결혼을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을 엄청 답답하게 했었거든요. 그 아들이 나에게는 왜 자유가 없냐 막 이렇게 항변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답답했었던 중국 사회, 당시의 중국 사회 속에서 답답해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죠. 미국에 상륙했을 때 왕이안이 깜짝 놀라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들은 생각보다 더 높았고 포장된 거리는 방 안처럼 깨끗해서 아무데나 앉거나 들어누워도 될 것만 같았다. 너무나 깔끔했다라는 거죠. 이게 물질적인 풍요, 발전된 문명, 그리고 질서정연한 도시의 풍경 이런 것에 감탄하면서 거기에 보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다 잘 먹고 부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거지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미국이라고 해서 왜 그런 어두운 뒷골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 가서 보니 거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상낙원처럼 보이는 거죠. 이러다 보면 극단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찬양을 하게 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어느 학교에서 그런 교수님들을 종종 만날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예의는 아니지만 그분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면들에 대한 극복책이랄까요? 혹은 해결책 같은 것들을 본인이 유학 갔던 나라의 학교에서 많이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 많이 좋은 것들을 보고 오셔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마다 네. 좀 비하의 의미로 바나나다. 겉은 황인종인데 속은 흰 명예백인. 저분은 피부색은 유전자는 한국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미국 사람이다. 혹은 영혼은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학생들끼리 좀 비하하는 좀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뭐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여러 교수님들이나 소위 말하는 식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한국의 교육이 이 모양이냐? 뭐 68 혁명이 없어서 그렇다. 독일 교육 얼마나 좋은지 아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학 전공자로서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단언하건대 독일 교육 그렇게 훌륭하지만 않습니다. 독일 교육을 이상화하는 어떤 저명한 교수님이 있거든요. 네. 참고로 그분은 교육 전공이 아니라 동문학 전공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육에 대해서 하는 말, 특히나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하는 말은 현재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얼마나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걸러 들어야 돼요. 그분 그분 좋아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제가 좀 조심스럽네요. 걸러 들으셔야 돼요, 그분 얘기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네. 새로운 문명을 보면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하는 마음이 드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주인공 왕이안이 거기서 그래도 빨리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안이 거기서 공부를 잘하거든요. 네.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보다 자기가 성적이 우수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민족의 우수한 능력을 그곳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긍지도 느끼고 막 그렇게 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 가니까 이런 많은 책들이 현대적인 지식들이 정리되어 있고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는데 이 부러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한 2, 3일 만에 이 부러움이 사라져요. 뭐 때문이요? 식당에 가면 백인들이 자기를 인종차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피하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하숙집을 찾을 때 우리는 유색 인종은 받지 않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참 그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한국어가 능통한 백인 분이 계신다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백인들이 그렇게 명민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문화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자기 문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낯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적인 시선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저도 예전에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훈련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 때문에 외국에 이제 잠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잠깐 이제 항구에 상륙해서 자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 정말 사람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미국 맥도날드를 제가 이제 미국 햄버거 집을 잘라야 되나요? 아니요. 네,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랬는데 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저는 햄버거 무슨 메뉴 세트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던 거에 익숙해 있었는데 뭐를 넣을까요, 뺄까요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책으로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빠른 회화, 특히나 여러분 햄버거 주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어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느릿하게 반응했는데 저는 피해의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이 종업원이 약간 저를 비릿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래퍼처럼 빠르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레귤러 빅맥 플리즈. 그거면 끝나 사실. 네. 레귤러 빅맥 플리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다른 나라에서 온 피부색이 다르고 자기 언어에 좀 미숙한 사람을 보면 좀 오히려 느리게 말해주는 게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더 빨리 말한 거죠. 네가 이것도 햄버거도 못 시켜 먹는 전응아라고 저를 이제 그렇게 바라보았던 거죠. 네. 현대화된 21세기에 제가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 20세기 초반에 동양인의 존재 자체가 낯설었던 미국 사회에서 왕이안이 겪었을 일은 더 심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가 이런 하숙집에서 특히나 우리는 유색 인종을 안 받는다라고 할 때 네.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다라고 이제 작품에서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분노를 경험하면서 서구 문명의 물질적인 발전 혹은 민주주의 제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차별, 위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 안에 일종의 분열이 있는 거죠. 아름답고 젊고 강한 미국에 대한 동경과 그리고 그 증오, 자신의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증오와 자신의 고국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정체성의 분열과 성장을 위한 계기가 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튼 유학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인종차별까지 겪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고국으로 왔을 때 좀 눈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다른 시선을 보게 됩니까?
이제 일종의 혁명 세력과도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이 왕릉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막내 아들 그 주인공 왕이안의 아버지는 우리가 전작에서는 다른 군벌, 다른 강도의 아내와 이제 다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 아내가 죽고 또 결혼을 해요. 근데 한 음. 명과 하지 않고요. 형들에게 와이프를 한 명씩 추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명과 결혼을 해요. 네. 그 편의상 큰 엄마, 작은 엄마라고 합시다. 왕이안은 작은 엄마의 아들인데요. 그렇게 이제 형들이 추천해준 아내와도 결혼했고, 그리고 형들에게도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아들들을 이제 군대 입대시켜 볼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이 맹이라는 친구가 왕산 아래로 들어옵니다. 네. 사촌이죠, 주인공과. 근데 이 맹이 혁명 사상에 굉장히 현대의 중국이 문제가 있다. 이 중국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 사상에 굉장히 깊이 꽂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이 돌아왔을 때 이 맹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약간 이중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력거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외국인, 서양인과의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 시비가 붙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인력거꾼이 돈 몇 푼에 이 갈등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이 이 서양인에게 모든 분노를 폭발시켜 버리고 싶었는데 이 인력거꾼이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력거꾼을 때립니다. 어.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니 도대체 무슨 명분이 있단 말인가? 이런 무지몽매한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하는 것이 맞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엘리트주의의 폭력 같은 것이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왕희안이 이렇게 뻥 찌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이상과 폭력 사이에 되게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맹의 어떤 진정성에는 공감하고 진정성에 이끌려서 행동하긴 하지만 폭력과 엘리트주의를 정당화하는 이 논리 앞에서 굉장히 이제 고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왕이안이 뭐랄까요? 이 고민의 층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이 작품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온 고국에서 목격했던 이전에도 알았지만 막연하게만 알았었던 이제는 생생하게 보게 되는 빈부격차,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추상적인 이상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동시에 사촌인 맹이 보여줬던 폭력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혁명의 대의와 실천 방식에 대해서 어떤 번민을 하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그리는 거죠. 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빈부격차, 또 사회 문제, 사촌 맹과의 갈등, 이유가 급진적 사상에 직면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깊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갈등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네. 더 인간으로서 깊어진 성숙해가는 그런 깊이를 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네. 자, 3권의 등장 인물들 왕이안의 성장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몇 명만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네네. 큰엄마, 노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분은 왕이안에게 전통적인 가족의 온기와 안정감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구세대가 가질 수 있는 포용적인 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이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 친어머니 이상의 사랑을 주는 거죠. 이 큰엄마는 딸을 하나 낳아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아들인 왕이안만 잘 봐주는 것에 실망해서 딸을 데리고 이제 멀리 떠났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로부터 왕이안이 독립하려고 했을 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분한테 갔는데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도 아닌데 너무너무 잘해준 거죠.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사랑과 또 보금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러면서 너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된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유학 가는 것도 지지해주고 일종의 대지 일부의 오란이 맡았었던 그런 역할처럼 왕농의 아내가 가졌었던 전통적인 지혜, 인내, 또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약간의 애환 그리고 관조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전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큰엄마가. 예, 그 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항상 그 어른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중에 저는 이것이 항상 가장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변화하는 시대 앞에서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죠. 시대의 변화는 일개인이 저항한다고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막거나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또 어떤 게 있냐, 또 어떤 입장이냐면 온몸으로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힙한 채, 젊은 채 하는 나 다 알아. 그래서 아주 스윗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주 잘 맞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게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억지로 체득한 젊은이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부인이 보여줬던 모습이 가장 변화되는 시대 속에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세대의 가치관 가운데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인내, 그리고 관조적인 태도,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면서 자신은 자기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그 밑거름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억지로 젊은 체 하거나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다음 세대도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옛날 방식으로 이제 딱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옛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노부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노부인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애정을 왕이안이 놓지 않게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부인의 딸이죠. 자신의 그 배다른 여동생 아이란이라는 여동생인데 이 아이란은 이러한 그 관용적인 어머니 아래에서 자라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분방함 이면에 어떤 방종, 피상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작품에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며 잘 웃고 쉬지 않고 제잘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고 위안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사교 댄스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만 보여주면 남들이 애써서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칭찬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 작품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결혼도 안 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임신을 합니다. 좀 여자를 좀 많이 밝히는 것으로 그 암시가 되고 있는 어떤 연애 소설가와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한 이후에도 내가 몸매가 망가질지 모르니 모유수유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중국 사회로 보자면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기적이고 또 방종을 하는 당시의 신여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이 아이란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맹은 아까 얘기했는데 또 되게 중요한 캐릭터가 한 명 있어요. 메이링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 메이링은 일종 히로인이죠. 그 주인공과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여성인데요. 새로운 시대의 진짜 독립적인 새로운 시대의 여성상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펄벅 여사가 이상적으로 이제 그린 사람이에요. 되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강인한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과 연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배다른 여동생은 새로운 시대의 여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메이링이라는 여성은 내용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서 버려진 아기들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의대에 다니면서 전족 우리 지난 시간에 전족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전족을 하면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치료할 방법이 많지만 지금 같으면 소독하고 항생제만 먹어도 치료될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지저분한 환경에서 방치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족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어떤 여성의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을 개척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자는 누구나 결혼을 하지만 전 결혼해서 집안일과 애들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전통적인 결혼관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인공 왕이한에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또 진짜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 시대의 모성으로서 오란이나 혹은 노부인이 전통적인 가치의 이상적 여성이었다면 새 시대의 이상적 여성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성 작가인 펄벅 여사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자, 왕이한의 성장 변화에 영향을 준 인물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대지 3부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지, 우리 시대의 대지를 일과하는 이유까지 좀 짚어주시죠.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대지 3부작 중에 가장 유명한 1부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구조가 아주 선명하고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서양 작가에 의해 쓰여졌지만 동양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돼서 제가 여러 독서 모임에서 강력히 추천하는 작품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네. 영어 공부용으로도 썩 훌륭합니다. 음. 그런데 이 3부작 전체를 다 보면 20세기 초반에 격변하는 중국을 배경으로 왕룡 일가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매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의 역사 이상으로 변화 속에서 인간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것들, 그리고 땅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생명력, 회복력의 중요성 이런 보편적인 의의를 이 작품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혹은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공감받는 느낌을 받는 작품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그럼 그 속에서 이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갔는지 또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통해서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의 혼란 속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되어주는 그런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생명력, 대지가 상징하는 생명력 그리고 사랑과 연대를 통한 회복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이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펄벅의 대지 3부작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읽힐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펄벅여사의 대지 오늘 마무리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으로 가볼까요? 지금 매우 고민 중입니다. 아, 그래요. 아직 결정을 못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시원한 바다나 네. 겨울, 눈 이런 배경을 한 작품을 볼지 아니면 아예 사막으로 갈지 이열치열이다. 방송이 끝나고 우리들이 좀 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으로 들고 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